갑자기 선발로서 이제 변경하면서 보직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낯설음도 있었고 좀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 또 재미있고 흥분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조금 요동치는 그런 시기지 않았나. 하지만 팀이 작년에 제가 이제 던지면서 결과도 안 좋았고 경기력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다는 보장은 없겠다 좀 이런 생각도 갖고는 있었어요. 굳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선수를 갑자기 스프링 캠프 갔는데 계약을 따낸다 뭐 이런 것도 미지수고 아무래도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범 경기 들어가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답답함은 계속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정찬원입니다. 제가 이제 정찬원 선수 만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야구시다 인터뷰했을 때 상황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팀이 없어서 네. 팀을 구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발 투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쵸.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복잡한 마음가짐이었고 또 하려고는 하지만 또 쉽게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때. 네.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해도 속까지 괜찮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냥 운동할 때만큼은 잠깐 좀 잊고 있다가 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 시간 때는 괜히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옆에서 좀 지탱해주는 이제 와이프 덕에 좀 많이 잘 지탱하고 아이 덕에 또 잘 버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웃는 거 보고. 그렇죠. 네, 진짜 이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네. 맞아. 힘들 때는 더더욱. 아무래도 이제 야구를 하고 있으면서 만났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14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서로 육아도 바쁘고 각자 할 일 때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너무 고맙게 느끼죠. 네, 정찬원 선수 야구 인생을 거의 지금 막 그 희노애락을 다 옆에서 제일 그렇죠. 가까이서 보신 분이잖아요. 네네. 네, 겨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지금 이제 성적이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지금의 와이프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힘들었을 때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지금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인 것 같다. 소중한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희 와이프님께서 네. 좀 일단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혼자 힘들었을 때 많이 버팀목도 대주고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제 옆에서 같이 지내주는 또 와이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고맙죠. 항상. 훈훈하네요. 그때 그 전화 인터뷰 때 그랬어요. 나 진짜 몸 괜찮다. 뭐 머리 통증이다. 뭐 10일 로테이션이다 뭐 하는데 그거 진짜 아니다. 이제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실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랬으니까 아마 막판에 키움이 사인앤 트레이드까지 얘기를 했지만 나서는 팀이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건 결국은 자기 PR이고 네, 제 스스로를 어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제껏 봐왔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제 안 아프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냥 말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냥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괜찮다 건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보여줄 수도 없겠고 그냥 말로만 하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좀 만족하고 있고 뭐 생각해 준 만큼 그 이상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더 노력해야죠 지금.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금부터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어디 인터뷰에서 지금 내 인생이 참 파도가 많이 쳤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찬 선수 조금의 야구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네. 언제 가장 큰 파도가 심하게 쳤다고 생각하세요?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19년도, 18년도 때 마무리 보직을 하고 19년도 때 자연스럽게 마무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 너무 몸 상태가 좋아서 제 스스로도 기대를 많이 했던 시즌이었는데 결국은 5월경에 이제 재발돼서 또 재수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 투수로서의 커리어를 쌓다가 갑자기 선발로서 이제 변경하면서 보직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낯설음도 있었고 좀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 또 재미있고 흥분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조금 요동치는 그런 시기지 않았나. 그래서 19년도가 가장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동을 쳤는데 좋게 요동을 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 인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구속이 느려지고 더 이상 강한 공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좀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또 제가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좀 거기서 많이 스스로 빨리 납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그래도 마운드에 계속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물론 그때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 순간으로만 끝났겠지만 또 나름대로 선발로 변경하고 나서 괜찮은 성적도 몇 번 냈었고 선발로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좀 검증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투수한테는 이제 구속이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구라고 생각하는 지금으로 제구를 더 앞세우긴 하지만 강석구 투수가 아니었다면 뭐 그냥 그 다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는데 155 이상을 던졌던 강석구 투수가 그 구속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정말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노력은 했어요. 이제 구속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몸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 자꾸 더 불필요한 힘들을 쓰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던질 수 없을까? 지금 내 몸으로 던질 수 있는 최대치로만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 힘까지 쥐어짜가면서 던지려고 할까? 이렇다 보니까 제구도 잘 안 되고 타자랑 싸움에서도 좀 불리하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구속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럴 때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많은 움직임을 주면서 타자 방망이에서 미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생각으로만 되진 않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을 또 다른 후배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속 때문에 뭐 고민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부상 때문에 구속이 떨어지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 선수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가 아니고 이런 갑작스럽게 구속이 저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입스 아닌 입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구속이 줄었다면 분명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현재 나오는 퍼포먼스 속에서 제가 제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굳이 예전으로 돌아갈 과거형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단 지금 저한테 맞는 옷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빨리 인정하고 빨리 캐치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 인정이 뭐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짧았어요. 인정하기까지가. 일단 재활 기간 동안 시즌을 6월에 수술하고 재활 기간을 좀 길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가져가면서 그 시간들이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알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수술 이력들이 쌓이면서 참 몸에 대한 리스크, 부상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쵸. 내 팀들마다 항상 부담을 가졌던 상황이었잖아요. 되게 열심히 어떤 예방도 많이 하고 또 정말 노력도 많이 하는데 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쵸. 16년도에 첫 이제 흉추 수술하고 19년도에 재발하고 이랬을 때 운동 방법도 이제 처음에 16년도 했을 때는 이런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무작정 그냥 병원에서 이때쯤 되면 공 던져도 되고 이때쯤 되면 웨이트 해도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대로만 따라갔고 오히려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많은 무게를 들었고 많은 양의 운동을 가져갔었고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니까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진 않았구나. 그러면서 운동 방법도 확 바꾸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직 큰 탈 없이 가고 있는 건데 그냥 무작정 많이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안 아파 보려고. 네.
결국은 이 불편함도 익숙하게 만들면 나중에 이제 좀 그 익숙함, 그 불편함도 익숙해지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무작정 많이 한다고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트레이닝이 있고 거기에 맞는 운동법이 있는데 그냥 많은 양을 계속 하는 건 꼭 정답은 아니다. 많이 하면 좋다, 많이 하면 강해진다 라기보다는 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서 이제 조금씩 배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FA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이 선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FA 시즌이었고 이제 그 시즌에 팀이 이제 좋은 위치까지 올라갔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제 야구 인생에 한국 시리즈 마운드가 아직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고 하지만 작년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구단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감독이도 안 쓰겠다 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를 신청을 하는 걸 좀 많이 고민도 하고 고려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냥 야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수를 할 수도 있었고 FA를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수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채우기까지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설령 안 좋은 상황까지 돼서 미아가 되더라도 그래도 내 선택에 후회는 없게 만들어야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와이프랑 고심 끝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네. 사실 FA 신청했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와 무슨 자신감으로 FA를 신청을 했을까. 그리고 당시에 고용단장이 저도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절대 돌아오더라도 좋은 조건으로는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약간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그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팀에 필요로 한다고 했으면 조금 더 달랐겠죠. 대우나 이렇게 저의 사용법이 좀 달랐겠죠. 하지만 팀이 작년에 제가 이제 던지면서 결과도 안 좋았고 경기력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다는 보장은 없겠다. 좀 이런 생각도 갖고는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꼭 서운하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구단은 그 시즌의 구성을 잘 맞춰야 되는 게 구단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배제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했었고 네.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키움으로 와야지 이런 생각보다 여러 구단들을 조금 많이 컨택을 해봤었고 네. 그 컨택 속에서 결국은 어떠한 답도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도 있죠. 네,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었어요. 경험한 부분이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독립구단에서도 어차피 계속 그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차례 경기에 나섰어요. 네. 이틀 연속으로. 네네.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내용은 좋지 않았는데 당연히 환경이 낯설고 저도 독립리그 경기를 봤지만 마운드도 말도 안 되는 마운드죠, 사실은. 네. 그렇죠. 불펜 피칭장이 따로 없는 상태, 이제 평지에서 몸을 풀고 마운드로 올라가는데 마운드가 또 엄청 많이 파이고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구도 많이 흔들리고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야구를 안 했던 친구들이 아니고 야구를 다 해왔던 친구들이고 구속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결국 무브먼트로 승부를 해야 되는 투수고 거기서 똑같이 삼진을 잡기보다는 제 공의 움직임이 어떤지 지금 현재 제 컨디션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지 점수를 주고 안 주고는 이제 신경식 감독님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현재 던지고 있는 공 움직임이나 이런 거 괜찮다. 근데 워낙 여건이 땅도 그렇고 인조랜드가 일단 타구가 맞으면 속도가 많이 붙는 경기장이다 보니까 땅볼 유형의 투수로서는 잘 살아남기 힘든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뭐가 됐건 그 친구들도 다 어렸을 때 야구를 했고 대학교까지 야구를 했다가 온 친구들이니까 138, 140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수비력에서도 프로와 차이도 있고 뭐 경기장 구조나 이런 환경들의 차이도 있었고 네, 그런 걸 탓하기보다는 근데 땅볼이 나왔다라는 것, 땅볼이 돼서 안타가 됐다라는 것, 땅볼을 유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만 저는 이런 팩트만 체크했지 점수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건 크게 체크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야구했던 선수도 있고 이제 프로 출신들도 있어요. 상대팀에 네. 만났던 뭐 연천 미라클이나 이렇게 만났던 팀 중에서는 그런 선수인데 다른 이제 프로가 아닌 독립리그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 좀 어떠했을지요? 미라클에 이제 민철이 형도 네. 있었는데 이제 대화는 못 해봤어요. 그냥 시합할 때 그냥 서로 던지는 것만 봤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선태도 한선태 선수도 네네. 봤었고, 각자의 이제 입장이 난처하고 상황이 좀 빡빡하고 이런 거는 알겠지만 결국은 다들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도전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만족스럽게 야구 인생을 잘 끝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전에 제가 이용찬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니까 NC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달까지 괜찮은데 2월 달에 선수들 스프링 캠프를 가면 네. 그때부터 약간 현타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찬 선수도 뒤늦게 이제 계약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찬 선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1월 달까지는 자꾸 이제 말들이 왔다 갔다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막 하니까 좀 기대 반, 뭐 걱정 반, 좀 이렇게 좀 섞이는 부분이 있었고, 2월에 스프링 캠프를 가는 순간부터는 스프링 캠프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인데, 굳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선수를 갑자기 스프링 캠프 갔는데 계약을 따낸다, 뭐 이런 것도 미지수고, 아무래도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범 경기 들어가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답답함은 계속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점점 나와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느낌을 네.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 이제 에이전트랑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전반기까지 이제 어느 팀에서든 이제 이야기가 없다면 좀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죠. 그 선택이라는 건 이제 야구를 그만두느냐 어떻게 하는 이런 선택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키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선수 측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운동 웨이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에서 전화 와가지고 키움에서 혹시나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선수 입장에서 의사가 있냐? 우리 쪽에서는 무조건 있다. 네. 그렇게만 했고 뭐 딱히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의아했던 네. 그것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말이 있다가 결국 안 되고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시범 경기 개막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경우. 맞아. 물론 계약이 그날 당일날 일사천리로 끝나긴 했지만 좀 벙찐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양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그 감정은 또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어떻게 보면 15년, 올해가 16년 차니까 제가 생각했던 야구 인생이 그냥 이렇게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진 않는구나라는 거 좀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가서 나만 잘하면 좋은 야구 뭐 선수 생활을 좀 보내고 갔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원래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구나. LG를 만나면 몸쪽도 오는구나, 멀리도 가는구나, 바닥도 오고 위로도 오는구나, 한쪽에 편성되지 않게. 그래서 차트를 자꾸 어지럽혔어요. 네. 차트를 저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일상생활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저기 안 가도 돼. 솔직히 너무 많이 아파봤어. 안 가도 돼. 그냥 수술 잘 돼서 그냥 건강한 아빠면 돼.